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청자에 담긴 우수성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푸른 빛깔의 도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자기 알고 있죠? 지륵으로 빚어서 고온, 높은 온도에 구워낸 제품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토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나 중국, 베트남 등 몇몇 국가에서 이런 도자기 기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원래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는 여기에 상감이라는 공예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서 상감청자라는 아주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상감 기법이라는 것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에 유약을 발라서 굽는 방법입니다. 상감 기법을 활용해서 고려 청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 사회과부도 78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청자를 만들려면 그릇을 만드는 흙의 종류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자, 특히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 일대에는 흙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관요가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청자 박물관이 강진에도 있어서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쇠퇴까지 모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와서 청자를 구울 때는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처음 흙으로 토기를 빚어서 구울 때 800도, 그리고 다시 유약을 발라서 구울 때 1300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불을 다루는 기술이 모두 발달해야 되겠죠. 또한 더불어서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유약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총 집약된 고려 청자를 보면 당시 고려의 도예 기술이 도자기를 빚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청자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런데 청자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한 송나라 사신들이 고려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송나라에서 배워왔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기술들을 집약시켜서 송나라보다 훨씬 아름답게 재탄생하게 된 거지요. 자, 교과서에 있는 청자 삼감 운항무늬 매병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청자는 높이가 42cm 그리고 밑 지름이 16.5cm의 상감 기법을 활용한 청자라는 뜻이고요. 자, 운학 구름과 학에 무늬를 한 매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매병은 이렇게 입구가 좁고 어깨 모양처럼 둥실하게 내려오면서 물이나 술 아니면 매화 같은 꽃을 담아놨던 용도로 사용한 병입니다. 자, 운항무늬라고 했죠. 이 표면을 잘 보시면 42개의 원에 안과 밖으로 69마리의 항무늬가 구름과 함께 새겨져 있는 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국보 제68호고요. 이 청잠 상감 운항무늬 매병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간송 전영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고려 청자의 모습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청자 칠보 투각 향로라는 거는 뚜껑 보세요. 이 뚜껑을 칠보문을 상징했는데 투각 이렇게 안이 보일 정도로 조각해서 만든 청자로 향로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 몸통 부분, 향을 피웠던 부분은 연꽃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 받침에 보시면 이 귀엽고 앙증맞은 토끼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자는 국보 제9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자,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청자 삼감 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인데요. 자, 상감 기법으로 만든 청자고요. 자, 모란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표주박 모양, 이 모양 전체가 표주박을 닮았죠. 그리고 주전자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외에 청자 찻잔, 청자 상감 모란문 베개, 청자 투각 고리문 의자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자, 고려 청자는 주전자, 의자, 찻잔, 베개, 향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가 아주 높은 제품이라서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청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 청자에서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자가 다른 그릇들, 톡이나 나무 그릇, 청동 그릇에 비해 어떤 점이 우수할까요? 자, 청자는 광택이 나고 표현이 아주 매끄럽다는 특징이 있고요.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물이나 국, 이런 것들을 담기 아주 좋습니다. 자, 나무로 만든 그릇은 썩을 수도 있고 청동 그릇은 쉽게 녹슬 수 있는데 청자는 이런 문제점도 없었죠. 다음 글과 사진을 보고 고려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민가 백성들이 사는 집 50여 채를 헐어서 태평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곁에 유명한 꽃나무와 기이한 과실나무를 심었으며 진기하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좌우에 늘어놓았는데요. 정자의 남쪽에는 연못을 파서 관란정이라는 정자를 또 지었고 그 북쪽에 지은 양이정이라는 정자는 청자로 지붕을 덮었대요. 자, 이런 청자 기와를 지붕으로 덮은 것이겠죠. 자, 당시 고려 귀족들이 아주 화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글과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두 개의 청자가 있는데요. 자, 배 모양의 청자와 국화무늬를 상강기법의 청자, 이 두 청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자, 수업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용도의 청자를 좀 더 살펴본 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